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YTN 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뉴스 출발 1부, 3부를 시청했는데요. 아주 깔끔하고 아침 뉴스로 적절한 구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단장한 자막이나 그 로고, 폰트 모두 색상도 안정적이어서 시청하는 동안 내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라는 느낌이 컸고 굳이 이번에는 뭘 지적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연말정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 이것만은 챙기자 리포트 시의적절했고 필요한 정보가 되는 좋은 뉴스여서 좋은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아쉬운 뉴스들을 좀 꼬집어 보자면 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뉴스로서 전체적으로 구성도 좋았고 정보도 좋았지만 이 운전 시비로 인해서 승용차가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뉴스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운전 중 시비로 사람을 들이받았다라는 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뉴스 화면을 보고 뉴스를 이렇게 내보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람을 향해 차가 돌진하고 부딪혀서 쓰러지는 장면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제가 그 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방송사 뉴스를 찾아봤더니 차가 돌진하다가 사람과 충돌하기 직전에 화면을 정지 상태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뉴스를 선도하는 YTN으로서 보다 더 신중한 뉴스 화면 편집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면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배경음악의 템포가 너무 빠른 듯 했습니다. 뉴스를 시작할 때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썼던 그 긴박한 음악과 동일한 음악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주요 뉴스 소개 때는 무난하게 들렸지만 신문기사 소개 때는 과연 이렇게 템포가 빠른 배경음악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라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들인데 뉴스 제목을 달 때 큰 따옴표 안에 바로 작은 따옴표를 표기해서 시각적으로 좀 불편했습니다. 김정은 5월 러시아 방문에 긍정적이라는 뉴스 제목이 그러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TV 화면에서 보기에는 이 따옴표가 겹따옴표로 계속 이어져서 무척 어색했습니다. 다른 방식을 좀 고민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굳이 얘기하자면 키워드 60초 뉴스입니다. 핵심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 단어가 다음 뉴스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참신하긴 했지만 뉴스 간의 좀 연결성이 약해서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면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뉴스를 연결해보면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일기예보 보도하는데 그 배경 화면에서 센티미터 단위하고 밀리미터 단위를 혼용을 해가지고 좀 혼동이 좀 왔습니다. 1에서 3cm, 바로 옆에 5에서 20mm, 1에서 3cm하고 5에서 20mm 두 개를 혼용하니까 이게 어느 게 더 많이 오는 거다, 이런 좀 비교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좀 이렇게 통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연말 정산 대비해서 금융 상품을 소개하면서 표로 보여준 것은 좋았는데 이 표에서 최대 납입액과 그에 따른 소득 공제 비율을 함께 보여주셨는데 이 기자가 보도하면서 이 소득공제 장기 펀드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이야기를 했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경우에는 비율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똑같이 비율로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모두 금액 얼마에 몇 프로까지가 된다라고 하든가, 근데 하나는 금액이고 하나는 퍼센테이지로만 얘기하니까 좀 혼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소득 공제가 얼마 되는 것보다도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얼마가 환급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산해서 환급액을 알려 주셨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뉴스 출발 3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침 뉴스인데 너무 아침 뉴스치고는 어둡고 무거운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아침 시간을 위해서 좀 밝고 유쾌한 뉴스가 좀 있었으면 그런 걸 좀 발굴해서 보도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동학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요. 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법무부의 그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포함되어서 좀 혼동이 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분명히 아동학대에 대해서 구속수사에 대한 법무부의 강경한 방침을 보도하는 것이었는데 기자의 보도 내용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과태료 분할 납부라든가 불법 시위 삼진 아웃 등과 같이 법무부의 방침을 이 보도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 내용은 그 전날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중에 있었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개정하고 공안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갖다 붙여서 해버리니까 이게 아동학대 구속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혼동이 왔고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좀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제에 맞는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해외 특파원의 이름에 집어넣는 주재국 국기는 나름대로 그 기발한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눈에 익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뭔가 좀 어색한 듯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빨간 일장기가 특파원 이름 앞에 있으니까 괜히 그 거부감이 느껴지고 또 가끔 특파원들이 이제 거리상 문제 때문에 주재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건 같은 내용도 그냥 그 현 지역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현장이 아닌 주재 지역 국기를 달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그 참 아시안컵 축구 보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뉴스 출발 일부에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 소식 마지막 멘트에서 여자 MC가 8강을 앞두고 슈틸리케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두 사람의 그 각오가 담긴 인터뷰가 나올 줄 알았는데 MC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침 뉴스 브리핑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갑니다. 기사가 잘못됐는지 인터뷰 테이프가 준비가 안 됐었는지 테이프는 있었는데 진행자가 끊었는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방송사고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출발 3부에서는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방송이 됐습니다. 다음 뉴스 출발 3부의 키워드 60초 코너는 키워드가 되는 그 파란색 글씨가 돌면서 다음 기사 키워드가 합쳐서 기사를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 이번 코너를 보면은 첫째 기사에서는 확인이라는 그 글자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 폭행과 함께 폭행 확인, 세 번째는 확인이 사라지고 경찰이 나오면서 경찰 폭행, 네 번째는 폭행이 없어지고 잘못된이 나오면서 잘못된 경찰, 다음엔 경찰이 없어지고 미국이 나오면서 잘못된 미국,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진짜 내용은 여성 상대 강도에 대한 그 주의와 담배 사재기를 하다가 잡힌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키워드 코너가 잠시 그 쉬어가는 그 재미로 한다지만은 키워드 조합이 경찰 폭행, 잘못된 경찰, 잘못된 미국 이렇게 부정적 단어로 이어진다면 보도에 그 역기능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새벽 4시 때에 방송되는 그 뉴스 출발 일부의 경우에 그 대부분의 시청자가 취침을 하는 그 취약 시간이라서 뉴스 제작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그 뉴스가 별로 없는 그런 시간대지만 반면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경우에는 대낮 또 낮 시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신이 좋은 게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따끈따끈한 외신을 좀 더 많이 주시면 다른 방송사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굳이 리포터 아니더라도 그런 좀 바로 들어오는 뉴스를 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더 그 새벽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그 앵커와 또 반면에 이제 다른 시간대의 뉴스 프로그램 앵커의 스타일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여는 시간대의 방송이니까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밝고 긍정적이고 또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또 시청자들이 좀 더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덴만 구출 작전 리포트는 비록 4년 전의 영상이지만 이제 최근에 입수해서 보도하신 것은 참 좋았습니다. 생동감이 있었고 또 현장 오디오도 굉장히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줬습니다. 잘 봤고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도 뉴스의 정수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만약에 그 당시 관련되셨던 분들의 인터뷰를 조금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금상첨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까 제가 한번 있었지만 그 운전자 두 분끼리 시비가 붙어서 한쪽 사람이 상대방을 차로 밀어서 부상을 시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큰 부상은 아니라서 그게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요. 제 생각엔 객관적인 보도에만 그치지 말고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지 사회학자라든지 심리학자의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우리 시청자들이 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러시아 방문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는 보도에서 러시아가 보낸 2차 대전 성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중국 등 약 20개국이 참석 의사를 확인했다며 북한을 거론했습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거 사실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아마 초청장이라는 단어가 문장 구성 중에서 빠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러시아가 보낸 2차 대전 성전 70주년 기념행사 초청장에 대해 중국 등 약 20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며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라고 해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고 문맥도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뉴스 출발 3부에서 경기도 자동차 공업사 화재 발생 보도와 관련해서 처음 뉴스 앵커는 하단 자막에는 자동차 공업소라고 나오는데 자동차 공업사라고 언급했고, 현장 기자는 하단 자막에는 자동차 공업사라고 나오는데 자동차 공업소라고 이제 언급하는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시청자들에게는 비교적 눈에 잘 띄는 이런 사안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 방송사의 신뢰성과 방송 품질 제고 차원에서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 출발 3부 교통방송 보도와 관련해서 아나운서가 보이지 않는 공포는 두려움을 극대화시키지요. 블랙 아이스가 대표적인데요. 영상의 기온에서도 도로 표면은 얼 수 있고 운전자 눈으로는 확인도 어렵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블랙 아이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 아이스는 아스팔트 표면에 발생하는 얇은 얼음막으로 겨울철 영상의 기온에서도 생길 수 있고 눈에 잘 뜨이지도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 위험합니다 라고 명확히 블랙 아이스를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보충 언급하는 것이 보다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뉴스 볼 때 가장 어떤 중요한 큰 항목이 그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이었었는데, 그 부분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슈였던 만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고, 특히 뉴스 출발 3부에서는 연말정산의 보완과 어떤 소급 적용의 문제점을 함께 다루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한 미비한 사항은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그 첫 번째로 그러면 이번 사태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번 취재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는 전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세법의 개정, 그 과정에서 세제실,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때 좀 충분한 소통과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아마 이런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사실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충분히 안 됐고 하니까 사실 국회나 그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그 전문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훨씬 이 수준이 높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 두 번째는 그 보완책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말정산 세금 폭탄이라는 국민의 불만에 대한 어떤 무마 대책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럼 이 보완책이 과연 어떤 금액적 효과가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게 상당히 그 관심 사항이었을 텐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추정이나 그런 부분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어떤 좀 근본적인
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증대시킬 것이냐, 아니면 세수에 맞는 복지의 감소라는 이 정책적 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를 삼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5가지 주요 뉴스 위주로 반복 보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밤사이에 해외에서 일어난 뉴스를 좀 더 많이 보도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오바마의 국정연설 같은 미국 관련 뉴스는 있었는데 유럽의 뉴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뉴스가 좀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뉴욕이나 유럽의 경제 관련 뉴스가 좀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가 지수 정도만 이렇게 자막으로 한 뉴스 출발 3부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고 세계 경제의 영향에 따라서 그날의 주가라든가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해외 쪽의 동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면은 보다 알찬 뉴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뉴스 자막에서 좌측 상단 자막하고 하단 주 자막 내용 간에 좀 역할 구분이 보다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연말정산 보완책 관련 보도에서 좌측 상단 자막에 여론에 떠밀려 긴급 처방 이렇게 표시하고 하단 주 자막에는 똑같이 다만 당정이란 표현만 넣어서 당정, 여론에 떠밀려 긴급 처방 이렇게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다 좀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좌측 자막을 좀 줄여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자막 이렇게 소리를 적게 하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고 뉴스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좌측 자막에는 어떠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지 이런 뉴스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하단 주 자막은 해당 뉴스의 핵심 주 내용 위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판도사 3.0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저는 보통 볼펜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연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필을 이용해 열심히 글을 쓰던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우개를 찾게 되었는데요. 마침 끝부분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깨끗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발명이라는 건데요. 옛날에 누군가가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발명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매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판도사 3.0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주제로 이루어졌는데요. 그중 발명에 관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 매우 즐겁고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깃거리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도사 3.0은 사회자, 아나운서, 리포터로 출연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그맨을 주업으로 하는 사회자와 리포터의 합이 잘 맞아 교양 프로그램이지만 오락적 요소가 잘 가미되어 딱딱하지 않은 프로그램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출연자의 경우에는 정돈된 톤의 목소리와 적절한 단어 선택, 그리고 중간중간에 명확하고 깔끔한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매우 적절했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시작해 눈부신 성장을 했다며 우리나라의 과학사를 정리하며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컨셉을 가진 판도사 3.0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첫머리는 오늘의 방송 전체를 훑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시청자들이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가늠할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집중과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연자들이 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회와 일화를 이야기하고 무한 발전 중인 우리나라의 과학에 박수를 보낸다는 말은 또한 시청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듯했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발명 특허 대전에서 소개된 특별한 발명품 숙면 유도 베개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잠이 잘 오게 하는 소리를 골전도 스피커를 통해 전달한다는 숙면 유도 베개는 발명가의 설명만으로는 소개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포터가 직접 체험하게 했는데요. 이와 함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직장인이나 여성들에게 매우 좋을 것이라는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리포터의 추천은 시청자들이 매우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 또 매우 정확한 후기와 같은 기능을 하여 좋았습니다. 2014년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셀카봉이 소개되었는데요. 저도 이 셀카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사용자들이 실제 시연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발명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전문가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보여주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셀카봉이 사실은 1920년대에 나무 막대에 카메라를 달아 사진을 찍었었던 부부의 아이디어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뒷이야기도 함께 소개해 주어 매우 흥미로웠던 부분입니다. 기술, 발명 등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생각의 흐름으로 발명품보다 발명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이에 따라 발명가들의 노력과 집념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기록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발명가라는 정리가 매우 와닿았던 부분이었고 발명가를 뜻을 세워 목적을 달성하는 입지전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개 또한 매우 적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성어를 소개하며 풀이를 말뿐만 아니라 자막으로도 표시해 주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2명의 발명가를 소개했는데요. 우리나라 발명의 대부 원인호 선생님과 고등학생 발명가 연희연 학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각각 다른 세대를 함께 소개해 주어 매우 좋은 구성이었고요. 특히 연희연 학생의 경우 발명을 하게 된 계기, 역사 등을 함께 소개해 주어 청소년 시청자들에게도 매우 좋은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었습니다. 꿈을 키워나가는데 교육적 뒷받침이 있었다는 이야기 또한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에 출연한 판도걸은 자연 현상을 관찰한 후 원리와 법칙을 이해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과학교육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지향할 바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고 나아가 판도사 3.0 프로그램의 지향할 바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라는 제목 풀이가 매우 적절할 수 있도록 판도사 3.0이 우리나라의 과학을 설명해 줌과 동시에 과학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